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급등하고 떨어졌었던 SK 바이오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관계로 이슈가 돼서 주가가 급등을 하였었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SK 바이오랜드는 SK 바이오팜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랜드, SK라는 이름 그리고 바이오라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100% 지분을 가진 곳은 지주사인 SK가 가지고 있고, SK 바이오팜에 원료를 공급한다거나 그러기 힘든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가는 24,000원부터 48,00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주가가 SKC에서 현대백화점에 SK 바이오랜드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로 주가가 48,000원대에서 이제 한 32,000원, 33,00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32,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번 금요일에 반등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럼 SK 바이오팜을 제외하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SK 바이오랜드가 정말 어느 정도의 기업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번 1분기 SK 바이오랜드 분기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보통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 원료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체 시장 중에 이미 13% 이상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 화장품 원료 시장 중에서는 60%, 65%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랜드의 주력 원료인 천연물 화장품 원료에서 이제 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 본 바 이제 60에서 70%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이제 공급하는 곳들이 좀 찾아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이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로레알, 크리스찬 디올, 존슨앤존슨, P&G 등 이제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의 니즈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천연물 화장품의 품목과 시장이 꾸준히 커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있네요. 천연 활성 소재 시장 확대라는 부분인데, 이 시장의 확대가 되고 기능성 원료 시장 확대를 보면은 화장품에서 점점 기능성과 천연물을 찾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기능성 원료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원료 쪽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인데요. 건기식 원료에서는 보시다시피 방금 본 것과 같이 이제 화장품과는 달리 이제 마켓 시어를 갖다가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14년부터 18년까지 거의 17년 빼고는 전부 다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SK 바이오랜드가 얼마나 많은 원료를 가지고 있고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는 특허를 출연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SK 바이오랜드는 3종의 개별 인정형 원료와 14종 이상의 고시형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 히알루론 시장에서는 업계 1위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고시형 원료는 이미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이제 뭐랄까
제조 기준이나 규격 등의 요건이 적합할 경우에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가 없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SK 바이오랜드에서는. 그래서 뭐 14종 이상의 고시형 원료를 계속 생산을 하는 거고요. 뭐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여기 3종 개별 인정형 원료인데 이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라는 뜻이 있고요. SK 바이오랜드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을 제출하고 인정받은 것으로 인정받은 업체만 제조 또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개별 인증형 원료들이 SK 바이오랜드에 실질적인 매출이 되고 이익이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고시형 원료는 그래서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3종 원료는 SK 바이오랜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SK 바이오랜드가 R&D를 해왔고 그런 비용을 냈고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보시는 세 개의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딨냐? 네, 지금 이제 비중을 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비중은 지금 화장품 원료가 이제 52.8%, 그리고 건기식 원료에서는 뭐 한 30% 정도로, 사실상 나머지 부분에서 매출이 좀 크지 않아서 뭐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임상 중이니까 그쪽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줄기세포가 어디 갔을까? 네, 여기 있네요. 우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세포의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로 치료를 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어디 있었지? 찾아놨었는데 잠시만요. 이걸 찾아야 되겠다. 여기 있네요. 이걸 왜 못 찾지? 지금 당사는 줄기세포 치료제인 라이신슨 계약을 통해서 관절 손상에 대해 연골 재생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 3상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 삼성병원 외에 이제 6개 병원에서 임상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당사는 줄기세포 재생 의료기술을 접목해서 앞으로 뭐 비전 있는 사업에 뭐 이제 성장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줄기세포로 제약바이오 회사가 된다는 것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 사업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많은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이 화장품에는 들어오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뭐 치료를 냈다거나 뭐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진 못했지만 네이처셀의 뭐 줄기세포 화장품들은 꾸준히 판매하고 뭐 홍보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런 분야 쪽으로 이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걸 보면은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뭐 화장품을 진짜 탐내는 뭐 이유, 이 기사인데요. 그럼 매각 이슈가 나온 뒤에 현대백화점에서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실사 중인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SK 바이오랜드가 현대백화점과 만나면 어느 부분에서 시너지가 발생하고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은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 전에 이제
여기 있네요. 클린젠이라는 곳에 회사 지분을 51%를 인수하였습니다. 클린젠이 지금 이제 내년 초에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내놓겠다고 해서 이제 화장품, 자체 화장품을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클린젠이라는 고기능성 화장품 노하우를 이렇게 지닌 회사를 인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SK 바이오랜드를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회사가 만나면은 무엇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대백화점은 지금까지 계속 고급 이미지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익이 높은 곳은 대부분 고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조사들이고, 저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대부분 매출 수량을 늘려서 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이익률이 높은 것은 거의 다 고가 라인을 좀 가진 그런 화장품 제조업체거든요. 그 부분에서 현대백화점의 고가 및 고급화 전략이랑 지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화장품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약품과 건기식 부분에서도 클린젠하고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케어젠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시총이 얼추 한 8,700억 정도 시총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은 SK 바이오랜드보다 적은데 이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은, 이 회사는 펩타이드라는 것을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처는 대부분이 이제 로컬 병의원이나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데 비치되어 있는 그 화장품들 있잖아요. 스킨케어 이렇게 화장품들 판매하는 것들, 그거라고 보면 되고요. 향후 이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클린젠하고 협업을 하면은. 그만큼 이익이 높고 그런 시장이라는 거는 클린젠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이익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화점하고 같이 하는 케이스가 있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PB 브랜드인 오노마라는 거를 이제 얼마 전에 런칭을 했고, 브랜드도 계속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늘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화장품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도. 그래서 이와 같이 현대백화점도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럼 얼마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백화점은 당연히 고급이고, 현대백화점의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몰, 그리고 현대백화점에는 이제 면세점이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K뷰티를 알고, 그리고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면세점에서도 화장품이 매우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SK 바이오랜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거는 쉬운데 대체로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키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미 유통 채널과 마케팅이 용이한 구조에서 원료부터 화장품까지 원웨이로 생산을 해버리고 B2C로 판매하는 구조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B2B로 원료를 납품했던 거는 당연히 하겠죠. 그거는 동시에 이제 이익률이 높은 화장품 B2C 채널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지금보다 매출액이 더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화장품 및 건기식 원료로 지금까지 앞에서 봤듯이 13% 가까이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화장품 부분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추가될지, 그리고 매출액을 보여줄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SK 바이오랜드의 시총은 5천억이 조금 넘고, 연간 영업이익이 150억에서 한 180억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시총을 봤을 땐 조금 과한 부분은 약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시장의 성장성과 성장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클린젠의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은 향후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주가 아니고 화장품 원료부터 화장품까지 판매하는 이제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분기 전에 이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마스크팩을 계속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스크팩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오창 쪽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특허가 이제 바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브랜드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히알루론에이지라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특허받은 부분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자체로 하나씩 이제 품목을 늘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조금 가격이 좀 애매하긴 한데 향후 이 회사가 어디로 갈지는,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지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